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기색에 대해서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색을 체험하게 되면 이 자연의 이치가 얼마나 신기한가를 알게 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런 부분이 잘 지워지지 않고 평생 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색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명에 의해서 신명에 의한 영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는 색을 이야기합니다. 기색은 아침에 나타났다가 밤에는 오장육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색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뭐 전문가반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색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드러나는 색이 있고요. 부부간에 이혼할 때 드러나는 색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그쪽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신기한 일입니다. 다투고 났는데 왜 그쪽에 색이 변할까요? 이거는 자연의 명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갑자기 얼굴색이 하얘지게 되면 노란색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막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하얀색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붉은색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은 내 심장을 써서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볼 때 이마가 너무 볼록한 사람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볼록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얼굴이 너무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부모를 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마가 못생겨도 목소리가 또렷하면 건강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앞이마가 너무 튀어나오게 되면 제가 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마가 튀어나오고 뒤로 넘어갔다는 것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느낌도 무척 빠르기 때문에 남편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마가 많이 튀어나온 여성은 또 결국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남자를 치게 되어서 제가 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감기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려면 산 밑에 살아야 길을 받아 오래 삽니다. 산 밑에 산다면 적절하죠. 그것도 너무 이렇게 깎아지는 데 살면 길을 받아서 오래 못 삽니다만 적절하게 능선의 기가 서서히 오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굉장히 장수하게 됩니다. 귀의 색깔은 좋은데 얼굴의 색이 별로 안 좋다고요? 그것은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귀의 색보다 얼굴의 색이 우선합니다. 얼굴의 탄력도나 얼굴의 색이 좋아야죠. 뭐 귀 색이 좋다는 것은 아직 뭐 신장계통이나 이런 부분이 건강하다, 호르몬 계통이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얼굴 색이 안 좋다는 것은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이 막히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 얼굴이 너무 희고 목소리가 크면 어떤가요? 본인은 잘 나가지만은 내 할 것 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특히 나이 많은 여성들, 70대, 80대 된 여성들이 우리가 가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뭡니까? 나이에 비해서 나이는 한 8, 90대인데 굉장히 짱짱하면서 얼굴에 색이 좋아요. 그럼 이거는 보기는 당장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색이 너무 좋고 짱짱하다는 것은 바로 아랫사람인 자식이나 그렇죠? 아랫사람들이 크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분이 아직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건강하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CEO가 나이 많은 CEO가 너무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뭐 잘 나가게 되면 아랫사람인 사장들이 그냥 맥을 못 추고 그냥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에서도 보면 이분은 어머니의 덕에 사는구나. 맞아요. 부모한테 기대 산다. 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한테 기대 사는구나. 또 아니면 또 부모의 덕에 사는구나. 또 이분은 또 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잘 돼 가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의 운을 보면 또 친정집이 몰락하셨네요. 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운에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네. 독립 시기는 언제라고 봐야 되나요? 본인이 스스로. 저는 굉장히 힘들어도 그냥 대학교 2, 3학년으로 봅니다. 독립을 해서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것은 명리학상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좀 안 되는 아이는 조금 대학 4년까지는 되고 있다 치더라도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어머니가 너무 또 이렇게 편애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명리학상 확인하고 괜찮으면 내보내도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굉장히 강건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착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고민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나서서 이렇게 자꾸 자녀 걱정하고 대신 알아보고 물어보고 이런 거는 그런 아이일수록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해결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 이야기했듯이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 무능하다고 그 따님은 딱 그 딸은 그 남편을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무능하다고 이렇게 이혼을 시켰습니다. 30년 전의 일인데 아직 혼자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어쨌든 그 남성의 사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끊어냈다는 것은 평생 어머니께서 뭐 가슴에 안고 사는 거지만 자녀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관여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스스로 해야 되는 자녀인데 오히려 어머님이 안 놔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 특히 얌전히 역효과예요. 특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녀 상담을 하는데 자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불구하고 어머니가 꼭 끼어서 중간에서 한마디씩 하면 던집니다. 이런 것들은 자녀에 대한 폐해가 큽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모님일수록 자녀한테 잔소리하거나 간섭이 많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이건 100%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멀리서 보는 거죠. 어머니는 항상 가면 반갑고 좋은 사람,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어머니가 최선의 어머니죠. 잔소리하는 어머님은 사실은 예,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말하지 않는 어머니, 들어주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지.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앞에서 물론 학교의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의 지시에 움직이게 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아이의 사주를 볼 때 꼭 부모의 사주를 보자는 이유가 부모가 이 아이의 부모의 성향을 따라서 이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성향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이야기할 때는 관심 많은 척 하지만 사주 딱 보면 애한테 신경 안 썼네요. 네, 아이 좀 방치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꽤 있습니다. 실제. 예. 내 몸이 피곤하다가 애를 그냥 내칩니다. 그런 부모도 꽤 있습니다. 그것도 예. 사실은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방치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아이한테 자유를 준 게 그래놓고 아니고. 본인은 자유를 줬다. 편안하게 키웠다. 나는 어릴 때 그래 컸으니까 너는 그렇게 그냥 자유를 준다. 지 방임. 마음대로. 예. 방임이죠. 결국은 방임하면서 그걸 혼자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네. 자, 질문 들어왔는데요. 40대 후반인데 목소리가 자주 쉽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저도 목소리가 쉬었잖아요. 예. 이 목소리 쉰다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빠진 상태예요. 특히 이제 폐기관 쪽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폐기관이나 또는 이거 뭡니까? 호흡기가 약할 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같이 뭐 여러 분야에서 올라올 수가 있지만 일단 에너지가 빠졌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마에 긴 주름이 3줄 있어요. 어떤가요? 이마에 긴 주름. 그거는 천인지가 좋은 주름입니다. 네. 예. 자녀 때, 나 때 성공, 자녀 때 성공, 또 뭡니까? 위 때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주름이 깨끗하고 굵을수록 더 좋습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뭐랄까요, 진로를 못 잡아가지고 막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가 보는 그런 시각과 아버지가 보는 시각, 또 명리학자로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한해서 고3까지입니다. 청소년을 한해서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 너무 궁금하거나 하는 것은 여기 그게 있습니다. 포맷. 예시 포맷이 네. 있으니까 그걸 보내드리면 거기 적어 보내시면 되고요. 예. 이 시간 후반에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오늘 한 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사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또 두 사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상담할 때는 신청은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포맷에 맞게 그 내용은 자녀가 직접 적어서 저희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해서 아이는 이럴 것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것과 아이가 스스로 적어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직접 전화한 경우가 지금 오늘 여러 건 있었는데요. 처음 전화할 때 아무 낯설다 보니까 조금 누군지 밝히지를 못하는데 이왕이면은 전화할 때
어느 고등학교에 이름까지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전화하라고 좀 요것도 가르쳐 네. 주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걸 내놓지는 네네. 않습니다. 말씀 안 드리는데 좀 저는 전화할 때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연습이 합니다. 필요하죠. 예, 저희 여기는 주식회사니까 뭐 개인정보나 이런 건 아주 깔끔하게 하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네. 주시고요. 나는 누구다라는 걸 또 밝힐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교육이고 또 연습이니까 맞습니다. 나는 어느 고등학교 누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하는 학생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막연한 것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거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차원도 괜찮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 나름대로 이게 찍어주는 것보다는 본인 자체가 뭘 하겠다는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주고 아니면 그 라인이 다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해라라고 하면 그 아이하고 현재 안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운을 볼 때, 아이의 사주를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아이가 운이 어떻게 가는데 지금 현재 이걸 잡으면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다까지 맞아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아이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고 나면 이때 발복할 수가 있고 좋아진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본인은 저희는.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라인을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쪽이거나 아니면 뭐 방송 쪽이거나 디자인 쪽일 때 내가 정말 이거를 앞으로 펼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중간에 하다가 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예, 자녀분들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설명하셔서 직접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을 좀 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와 혹시 뭡니까 다음엔 통화도 할 건데요. 직접 통화해서 생년을 받아서 바로 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뒤로 허락, 불러서 예, 계셔야 어머니가 허락하는 선에서 끝내십시오. 더 이상 아이한테 요건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개입이나 부모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런데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한테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선희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씨가 사실은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고 하셨죠, 대표님? 예, 내년이 안 좋습니다. 벌써 네. 이제 그 기가 오고 있네요. 네. 사실 지난달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난달도 아마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분 예. 8월 달부터 잠 못 잤어요. 예, 8월 잠을 달. 못 잤어요. 이미 이거는 다 소식통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일단 두 분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눈을 먼저 볼게요. 왼쪽 분은 눈이 좀 작고요. 눈빛이 흐리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눈을 굉장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요. 약간 도전적이죠. 예. 왼쪽 눈은요. 저런 눈의 특징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가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얼굴의 빛깔은 왼쪽 분이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쉬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우리가 잘 놀겠죠. 이분이 불면의 먹고 시간을 자고.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거 못 믿어요. 불면의 시간을 가지면 눈에 핏줄이 서면서 얼굴 색이 시키게집니다. 불면의 시간? 잠을 푹 주무신 것 예,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예. 잤어요. 예, 예. 오른쪽에 계신 분 두 분 다 얼굴을 가려서 지금 눈만 보이는 상태인데요. 이마에 한번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의 색이 약간 어둡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씨가. 이마의 자. 색은 한교환이가 훨씬 낫고요. 네. 오른쪽에 저분 자체는 왜 이런 눈빛입니다. 그렇죠? why, 네. 왜, 굳이 동- 뭐 이런 동공이 크다 보니까 감성적으로 다가서서 화를 냈던 감성적인 부분의 단점이 상황에 따른 반전이나 또 화를 내거나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감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분 자체가 눈은 크지만은 뭐 얼굴 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마의 끝선이 좀 약간 칙칙한데 그것도 조명이라 치면은 어쨌든 나쁘지 않고요. 뭐 지금 현재 얼굴 전체 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크기 때문에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저 눈은 좀 멍한 눈입니다. 사실은요. 예. 네. 어떤 초점을 잃은 눈이죠. 예. 살도 많이 쪘네요. 저 사람. 왼쪽의 사람. 살이 쪘어요. 예. 예. 오른쪽 사람도 얼굴이 많이 편했는지 얼굴 색이 좋네요. 네. 그럼 얼굴 색이 좋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지만은 재판을 계속 해가면서 이 사람 얼굴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소지, 이름, 직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확인 차원이고요. 다음 재판 일정은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 뭐 남편이 판사 쪽에 있죠? 아직 판사입니까? 있죠? 눈에 흰자위가 너무 많으면 어땠냐? 저분이 흰자위가 조금 많이 보이죠? 네.
그 눈의 흰자위, 예를 들어서 눈의 흰자위가 많고 눈이 튀어나왔으면, 눈이 튀어나오고 눈이 크면은 예. 성격이 좀 무섭습니다. 눈이 크고 튀어나오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왜 무섭냐면 저렇게 눈이 크게 되면 아래 위를 잘 못 알아봅니다. 눈이 크고 흰자위가 많이 보이고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아래 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다. 이렇게 위아래가 보면 없습니다. 되는. 예. 아, 네. 그런데 내가 좋으면 그냥 하고 갑니다. 예. 내가 좋으면 하고 갑니다.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눈이 크고 흰자가 있고 눈이 약간 돌출된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예. 제가 볼 때 제가 잔털로 보이는데요. 잔머리가 굉장히 많죠? 많죠. 자, 예. 잔머리가 저렇게 많으면 어떠냐면 이마는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이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렇게 잔털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특히 이마가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가 넓은 사람은 뭐죠? 내가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뭐 져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요, 이마는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의 분야인데 그만큼 지식이 짧다 보니까 무조건 이기려고만 달라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는 나의 윗사람도 되고 나의 초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의 공부 부분도 이마에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마가 깨끗하게 다녀야 공부도 잘 되고 또 되는 일도 잘 됩니다. 이마가 깨끗하다는 것은 운기를 받아서 잘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마가 좋으면 코 옆으로 해서 또 뭡니까? 콧방울 옆으로 해서 입으로 모든 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마가 나쁘게 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에 잔머리가 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아이들이 이마에 잔털이 났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머니가 날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윗사람이 잘 안 해주기 네. 때문에 잔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윗사람 어른들이나 부모들이나 선생이 내한테 잘 못 해줄 때 불만이 있을 때 잔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털 난 아이는 그렇게 부모를 애먹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애를 먹입니다. 실제로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 나경원의 저는 잔털은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윗사람이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거든.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 잔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과의 협상에서 약간 실패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저 이마의 잔털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교안 씨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요즘에 참 답답합니다. 네. 황교안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나경원 네. 씨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 침묵하는 국회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항상 잘못한 항상 게 없다. 비다, 잘못. 예.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저렇게 남 탓하는 사람 특징 자체가 뭐죠? 남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다 잘못된 것도. 특히 심하죠 이분이. 여기 예. 전문가 가정에 오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선생님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 어쨌든 걱정이 되네. 확실히 저 목은 나이를 못 속입니다. 그렇죠. 예. 숙이면 저렇게 삼겹살이 이렇게 쭉쭉쭉 늘어진다는 것은 탄력이 없을 때 저렇게 세 겹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탄력이 있으면요 한 겹으로 약간 약하게 이렇게 되는데 저건 세월의 흔적이겠죠. 목에 탄력도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접히는 거죠. 예. 목은 성형이 되지 않습니다. 손도 성형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목과 손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앞서 오전에 출석한 나전 저 사람 원내대표는 재판을 이렇게 마치고 외우고 나와 온거 같네요. 당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회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인데요. 아니, 자신감 있는 목소리입니다. 자신감 없는데요 하나도. 목소리 힘이 다 빠졌어요. 예, 빠졌는데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네요. 오늘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기 선생님, 김석순 선생님, 박성철 선생님, 캣맘 루루레님 48랩으로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통당이었다가 지금은 국민의 짐이 됐죠. 여기 계신 분들이 총 27분이에요. 읽어주세요. 예. 네. 기소된 27명 중에 곽상도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이 9명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그 불구속 기소된 분이 현직 의원이신 분이 총 9명이고요. 장제원 씨가 이번에 운이 좋아서 어떻게 당선은 됐지만 이번 건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면은 장제원이가 올해 운이 좋아요, 선생님. 올해 운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당선된 거고 11월달 조금 덜 좋고 어쨌든 뭐 해결 다 들어가니까 내년 1월에 안 좋네요. 내년 1월에 조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 친구가 생기겠고요. 이 뭐 1, 2, 3 이런 거 다 괜찮고 3, 진 이렇게 안 좋고요. 내년에 축이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아작이 날 가능성이 많네. 4월달, 10월달. 내년 4월달, 7월달, 10월달에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제원. 네. 어쨌든 뭐 결정 나는 달에 대해서 또 그때 설명해 드리면 네, 되겠고요. 그때 재판 일정이 결정된 그 달을 보고 한번 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 어떤가요? 이분. 평소에 눈썹을 좀 가늘게 그리시는 타입이네요. 꺾여 내려간 이런 부분. 예, 그렇죠? 갈매기 눈썹. 자, 눈이 저렇게 꺾여 내려가게 되면 네. 갈매기 눈썹을 했지만은 윈 하겠다지만 심하게 꺾여 내려간 저런 눈은 뒤가 너무 꺾여 내려가게 되면 다 들어주고 나중에 그냥 따지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 상대를 다 들어주면서 뭐죠? 나중에 따지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보다 내년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재판을 할수록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씨 같은 경우 내년에 하면 좀 유리한 이런 고지를 좀 먼저 차지할 수 있다.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렇게 직접 나와서 한 것도 없으며 또 운을 보면 내년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얼굴 색이 예전같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떨어진 후유증이 매우 큰 걸로 보이는데요. 눈도 더 작아진 것 같고 눈썹도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좀 좁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눈과 눈이 많이 붙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말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자체는 신부림센터 사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하면 딱 맞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반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이 생활기록부까지 다 가져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저것도 고소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빠져나갔잖아요. 예. 예. 요즘 여론을 보면요. 얘기가 한 건도 안 나오는 기사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같은 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 당대표님의 얘기는 없습니다. 자녀 얘기도 없고. 아니 당대표가 좀 앞장서서 지금 굉장히 시간도 좀 촉박한데 좀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조용합니까? 이런 위중한 시간에. 그리고 오늘 박덕흠 씨가 2시쯤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죠. 예. 예, 이분이 그 정면 돌파하겠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보호할지 아니면 내칠지. 저 얼굴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망했나요? 예, 망했네요. 날아가겠습니다. 얼굴이 뻘겋잖아요. 이마가 뻘겋잖아요. 확대해 주세요. 네. 물론 뭐 조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마색이 안 좋잖아요. 붉게 나왔죠.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물론 뒷 배경이 하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날 때는 약간 까맣게 드러나긴 해요. 이마가 되게 빨갛게 드러나고 저렇다는 것은 저 사람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예, 안 좋습니다. 지금. 초선인 박수영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홍걸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본인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 조사해야 된다고 했고요. 당내에서도 저 특검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 예, 특검해야죠. 당연히 특검도 또 원래요. 특검해야지. 예. 검찰이 이런 건 왜 수사 안 합니까? 얼굴의 색이 저렇게 짙게 드러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기서 조금 더 색이 짙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특검 씨가 나올 때마다 얼굴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원래 저희 대표님께서 다음 달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처단을 내려야 될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21일 오늘이죠.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윤 총장하고 김창룡 청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어서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쪽하고 검찰 쪽에 청장은 다 빠진 상태에서 아마 개혁 회의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수처가 사실은 신설이 됐는데 진행 상황 점검 중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불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입법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공수처도 지금 현재 표류되고 있고요.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분 한 분 들어오더니 이런 것들이 다 미끄러져 내려가고 내년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참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당 대표님이 지금 행보로 봐서 전국적으로 뭐 피해 입으신 분들 또 대통령이에요. 그냥 지금 그건 하지. 2022년만 오로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2020년이 어렵지 않나 보이고요. 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상황을 자세히 볼 때는 대통령께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추미애 장관 하나 붙잡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10월 달에 운이 괜찮아지니까 그때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되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워낙 현 대표가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10월 월의 운 자체는 앞뒤로 포럼씩 이렇게 갑니다. 합해서 한 2개월 정도 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이면 10월 달에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름, 그 후에 보름이 바로 그 달의 운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몇 마디 하고 움직였으니까 앞으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동력을 좀 밀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게요. 그 대표의 화해 제스처 이런 걸 좀 막아주시고요. 좀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찔러 주십시오. 예. 오늘 정치 인물 분석은 여기까지 하죠, 대표님. 우리 당 대표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목이 마릅니다. 그분 이야기하면. 그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제발. 앞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지 다 보이거든요. 예, 뻔해요. 예, 지금까지 했던 패턴 똑같아요. 네, 스타일이 왜냐면 바뀌지는 않아요. 바뀔 수가 그대로 없어요. 갈 거예요. 이분은요. 이분 스타일이에요. 그냥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그냥 구렁이 같이 넘어가는 것이죠. 예, 우리 CEO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굉장히 유능하면서 게으른 CEO가 있을 테고 무능하지만 굉장히 또 부지런한 타입에 속하는 또 CEO가 있는데 뭐 회사가 어디가 더 흥하는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네. 지금 한 CEO가 지금 민주당이 아작은하고 있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죠? 입 닫아라.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함구령. 아니 왜 함구령이에요? 할 말 다 해야지. 왜 그래요? 네.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제가 이런 말 안 하도록 언제 개혁할 것인지 개혁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밝혀주세요. 없는 것 알지만은 그래도 말로 좀 해주세요, 대표님. 우리는 생긴 것과 목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목소리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남성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와 생기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네. 얼굴이 못생겼다 치더라도 자기 마음 관리 잘하면 말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 관리를 잘하면 얼굴 생김새하고는 달리 말년이 좋습니다. 좋다. 예, 마음 관리를 잘하게 되면 얼굴에 색이 좋게 드러납니다. 모든 걸 버렸거든요. 결국은 비우고 살아야 되겠네요. 집착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